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하이포살라무스와 피투이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조 동그랗게 좀 내려와 있는 게 피투이타리입니다. 그 위에 하이포살라무스가 있고 또 이 뇌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매우 한가운데이면서 약간 브레인스템보다는 앞쪽에 있고 이런 위치에 하이포살라무스와 피투이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하이포살라무스의 위치와 구조 기능, 그리고 피투이타리의 구조,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의 연관, 그다음에 피투이타리를 전엽, 후엽,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다음에 파이니얼 글랜드 이런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이포살라무스, 피투이타리, 에피살라무스, 서브살라무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포살라무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했던 살라무스보다 약간 앞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로 아래에 있다고 보면 좋고요. 이 정도 위치에 살라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 안에도 여러 뉴클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를 잘라서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벤트리클을 경계에 두고 벤트리클에 가까운 쪽, 먼 쪽이 있고, 다음에 잘라서 바깥쪽에서 본 뷰에서는 앞쪽이 있고 뒤쪽, 그러니까 그 머리 쪽, 꼬리 쪽이 있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벤트리클 옆에 있는 구조가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일 벤트리클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벤트리클 바로 옆에 있는 요 구조를 살펴보면은 옆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는 페리벤트리클 뉴클리우스라고 여기 하나를 또 부르게 되고, 그 이제 옆에 보면은 여기가 파라벤트리클 뉴클리우스가 여기 파란색으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소메디알 뉴클리우스라는 게 있고, 또 벤트로메디알 뉴클리우스가 있고, 다음에 그보다 더 바깥쪽, 여기서 보기엔 제일 깊이 숨겨져 있는 쪽이 되겠죠. 거기는 라테랄 뉴클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잘라서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 페리벤트리클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 돌소메디알이라는 게 있고, 여기 벤트로메디알이 있고, 라테랄이 있고, 아래쪽에 여기 아르큐엣 뉴클리우스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알이 있고, 메디알은 돌소와 벤트럴, 벤트로메디알, 돌소메디알,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 아르큐엣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를 다시 잘라서 앞쪽에서부터 보면 이런 구조들이 파라벤트리클 뉴클리우스로부터 또 여러 다른 뉴클리우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 피투이타리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살펴보면 하이포살라무스가 하는 기능은 몸의 항상성,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일정해야 될 것들이 혈압이나 전해질이 있겠죠. 이건 주로 파라벤트리클 뉴클리우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혈압과 전해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마름이라든지 아니면 짠맛을 먹고 싶게 한다든지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자율신경계나 호르몬을 낸다든지 해서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게 되고, 다음에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살찌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먹게 만들거나 해서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항상 일정하게 너무 살찌지 않게 만드는 걸 하고, 그걸 위해서 아르큐엣, 파라벤트리클,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리프로덕티브, 우리가 어떤 성욕이라든지 다양한 욕구로 섹슈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율신경계나 여러 기능들을 이런 부위들이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겠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땀을 흘리거나 다양한 자율신경계 기능이 필요한데 이게 프리옵틱 리전이라는 데서 하고, 디펜시브 비헤이비어를 위해서 이런 구조들이 하고, 다음 슬립 웨이크 사이클, 우리가 자거나 깨거나 이런 걸 위해서 서카디안 클락이 수프라카이소메트릭 뉴클리우스에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나 또 이런 튜버 마밀라리 뉴클리우스에서 이런 슬립 웨이크 사이클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밝혀져서 최근에는 이 서드 벤트리클, 이 간 가운데 바로 옆에 제일 메디알 쪽부터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까지, 라테랄 쪽까지 이런 구조들이 있고, 아르큐엣 뉴클리우스는 거의 100% 피딩을 조절하는 것 같다. 근데 파라벤트리클 하이포살라무스에서도 피딩도 있지만 오스모랄리티 조절, 그러니까 드링킹을 조절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여기 섹스, 어그레션, 피어를 조절하는 거는 벤트럴 메디알에 있고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에서도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신경해부학적으로 각 구조별로 그 안에도 또 더 안쪽, 바깥쪽, 아래쪽, 위쪽 구조들이 어떻게 기능과 연결되는지가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예를 하나 살펴보면은 그 RQA 뉴클레우스인데가 아까 배고픔을 조절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글루코스나 지방산,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도 느끼고 여러 호르몬들, 렙틴 같은 호르몬도 느끼는데 얘네가 신호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파라벤트리큘라 뉴클레우스로 신호를 보내고 또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로도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신호가 여기에 있던 신호가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해서 하이포살라무스 내에서도 서로 또 서킷을 형성하고 그렇게 된 결과가 호르몬 분비나 자율신경계나 아니면 쾌락중추나 아니면 온몸의 다른 기관으로 신호를 보내게 돼서 에너지 관리를 정확히 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를 먼저 살펴보면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 안에는 팔비셀룰라라고 더 세포가 작은 쪽이 있고 마그노셀룰라라는 또 세포 큰 세포들이 있는 이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다르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마그노셀룰라에서는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 같은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서 직접 포스테리어 피투이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팔비셀룰라 쪽에서는 CRH, TRH, 소마토스테틴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메디알 에미넌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디센딩 디비전이 있고 여기서는 브레인스템이나 스파인 코드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피투이타르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이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 요 그림을 확대해 본 건데 그래서 요 밑에 피투이타르가 달려 있죠. 피투이타르 뇌하수추가 달려 있고 그 위에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이 팔보셀룰러 패스웨이는 나중에 얘기할 피투이타리의 안테리어 로브로 가고 마그노셀룰러 패스웨이는 포스테리어 로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탈 베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래 정맥이 한번 한 기관을 끝나면 바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베인이 다시 다른 기관 내로 들어가는 포탈 베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합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아주 고농축된 혈액이 여기를 통해 들어가서 이제 피투이타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런 비세랄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위장관 내에서나 아니면 심장 같은 데서 나오는 신호들이 어떻게 시상합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베이거스 너브의 뉴클레우스인 뉴클레우스 오브 솔리터리 트랙에서 신호가 만나고 이게 파라브라키얼 뉴클레우스를 지나서 하이포탈라무스, 그다음에 아미그달라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몸에 있는 내부 기관의 느낌들을 위로 보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율신경계 조절도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콜텍스나 아미그달라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만약 아주 무서운 걸 봤다 그러면 하이포탈라무스가 자율신경계에 쭉 요 길을 따라 내려가서 결국 베이거스 너브를 따라서 심장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척수에 인터메듈라리 라테랄 인터메디오 라테랄 셀 컬럼이라는 IMN을 통해서도 심파테틱 트렁크를 통해서 또 교감신경을 통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냥 좋은 그림이 있어서 참고로 보여드리면 우리 몸의 호메오스태틱 기능,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 하나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율신경계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있고 여기가 시상하부 중에서도 아까 파라벤트리큘러, 라테랄, 그다음에 RQA 뉴클레우스들이 있고 얘네들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넌 호메오스타틱,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뭔가 더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런 넌 헤모스타틱한 요소를 하는 요소들로 이 콜텍스,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여기서 같이 만나가지고 동시에 함께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의 예로 하이포살라무스가 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떤 아주 맛있는 도너츠 같은 음식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도너츠를 받고 냄새를 맡았고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큐들, 센소리 큐가 있죠. 그럼 이 큐가 뇌로 가서 이런 히포캠퍼스나 아미그달라나 OFC 등에서 이제 푸드 메모리, 그것은 정말 도너츠는 맛있는 음식이야. 이런 푸드 메모리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이포살라무스가 여기서 하는 일이
온몸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매우 배고픈 시기인지 아닌지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고프다. 배가 고픈데 도너츠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같은 이런 쾌락 중심의 의사결정을 이런 부위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을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먹을지 먹을지. 그래서 도너츠를 먹게 되는 결정이 이런 다양한 시상하부가 얼마나 배고픈지를 알려주는 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외 다른 감각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연결고리는 다 밝혀진 게 아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자고 있다가 깨어서 먹을 걸 찾아가서 먹을 걸 발견하고 이제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시키느라 자고 있다가 또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릭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오는 여러 신호들, 우리가 대사적으로 지금 배고픈가 아닌가 느끼는 그러니까 하이포살라무스가 이런 기능을 많이 하게 되고 대뇌의 다른 기능들과 서로 연관지어서 우리의 하루 일과들을 이렇게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연결하는 어떤 예들을 또 보여드리면 아까 얘기한 아르큐에이트, 파라벤트리큘러, 도소메디아, 하이포살라무스 같은 곳에서 배고픔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해서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를 통해서 도파민 신경이 있는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로 가게 되면 여기서 신호를 보내서 뉴클리어 어큐먼스나 아미그달라, 센트럴 아미그달라 등에서 원팅 라이킹,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먹을지, 갈망할지,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피할지 뭐 이런 걸 결정해서 우리가 먹게 하는 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거는 이런 시상하부의 기능으로부터 또 다양한 기능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에 대하여 이제 임상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부위에 이제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비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돌연변이 비율을 봤더니 MC4R이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리셉터가 있는데 여기 리셉터에 돌연변이인 사람이 이렇게 상당 비율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부위에 있는 이 아르큐에 뉴클레우스, 다음에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 이 부위에 있는 단백질들이 돌연변이들이 생기면 엄청 비만해지는 이런 양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를 하나 살펴보면 이 MC4R이라는 리셉터가 파라벤트리큘러 하이포살라무스에 아주 중요한데 여기 돌연변이가 생겼던 9살 남자아이가 있고 그 16살 형이 있습니다. 형보다 이 남자아이는 훨씬 키도 크고 체중도 엄청 많이 나갑니다. 엄청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키와 체중이 요 50이라 써 있는 데가 보통 아이들의 키와 체중의 평균인데 그보다 훨씬 더 키와 체중이 많이 자라는 걸, 엄청 먹어서 엄청 키가 크고 뚱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포살라무스가 하는 일이, 여기가 하이포살라무스가 있는데 하이포살라무스가 몸에서부터 다양한 감각 신호를 통해서 지금 얼마큼 배고플지라든지 항상성적으로 지금이 전해질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느끼게 됩니다. 이걸 느끼게 되고 다음에 바깥쪽으로부터 오는 신호들, 여러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맛을 보거나 한 건 살라무스를 거쳐서 과거 기억과 연관을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쾌락적으로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하게 돼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서 시상하부와 함께 우리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